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조선국왕 이야기 시리즈 제2편입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이방원이 반란군을 이끌고 궁으로 들어닥친 바로 그 시각, 소격전에서 간절히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였죠. 막내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키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던 둘째 아들, 그가 바로 조선의 이대왕 정종입니다. 이방과는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큰아들 이방우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이때는 집안의 맏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종이 되는 막내 동생 이방우과는 무려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큰형님이었죠. 무장이었고 아버지를 따라 여러 번 종군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장군으로서 그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기록 중 가장 확실한 기록은 그가 효자였다는 겁니다. 둘째는 한 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었다. 태조가 정종 이방과를 두고 했던 말입니다. 이런 효자 아들 이방과가 아버지를 물리고 왕자에 오르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왕자에는 바로 그 시각, 지금의 경복궁 옆인 소격전에서 아버지의 쾌유를 빌던 이방과는 반란군들이 궁을 둘러싸자 부하 한 명과 함께 담을 넘어 달아납니다. 이방원은 쿠데타 직후 다급히 왕으로 내정해뒀던 큰형 이방과를 찾았지만 수소문 끝에 한참 만에 찾았을 만큼 부하의 집에 꽁꽁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이방과를 찾은 방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이 왕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왕이 될 생각도 능력도 없었던 이방과는 처음부터 이건 모두 다 네 공이잖아. 내가 왕이 될 순 없어. 라며 사양했지만 이방원이 밀어붙여서 결국은 동생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왜 태종은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고 큰형 이방과를 내세웠던 걸까요? 이방원이 쿠데타를 일으키긴 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반란의 명분 또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도전을 견제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됐죠. 그래서 허수아비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맏형이 사망한 뒤라 이방과가 큰아들이었고 더 좋은 거는 이방과가 아들이 없었어요. 정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세자를 책봉할 아들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방원 자신이 형 다음에 세자로 책봉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방과는 정치적 경험도 없고 야심도 없던 인물이었던 데다가 순박하고 가족 간의 정이 깊어서 이방원을 배신할 염려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잠시 세울 허수아비 왕으로는 제격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효자 아들 이방과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조선의 2대 국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치밀한 야심가 이방원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각에 자기 사람들을 꽉 채워놓았을 뿐만 아니라 법제 전반을 수정하기 위한 위원회에도 자신이 직접 참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종이 괜히 국정에 열정을 보였다가는 오해받기 십상이었죠. 그런데다가 정종은 타고난 무장 스타일이어서 경서와 역사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격투, 사냥 이런 것만 좋아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원이 정종을 왕으로 세운 또 하나의 이유였죠. 정종이 노는 걸 좋아했다고 해서 경박하거나 방탕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남달랐어요. 왕위에 오른 후에도 가족의 불행에 가슴 아파했고 사냥에 나가서 짐승을 잡으면 항상 중간에 신하를 시켜서 태조에게 바쳤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또 첩실이 밖에서 나온 아들이 있었어요. 불륜으로 낳은 아이인데 이 아들을 내치지 않고 평생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드문 일인데 국왕으로서는 정말 드물게
인간미가 넘치고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종의 즉위기간, 태종 이방원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태종과 정종의 관계는 처음부터 위험한 관계였죠. 쿠데타의 주인공, 그가 세운 허수아비 왕, 언제 태종이 치고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만큼 두 사람은 한때 서먹한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지극한 노력과 품성 덕분에 두 사람은 우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만큼 정종이 정치적 욕심이 없었고 우애와 의리가 두터웠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종은 정말 왕위에 오르고도 정치적 야심을 품지 않았을까요? 즉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종은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아주 생각이 없지는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쿠데타의 주역이었어요. 야심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죠. 이미 내각, 군, 자신의 사람들을 꽉꽉 채워놓고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놓았습니다. 정종이 다른 생각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태종 이방원은 세자 책봉을 받게 되고 그 해를 넘기지 않고 정종은 태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재위 3년 만에 상왕이 됩니다. 방원이 세자 책봉을 받던 날 너무 기쁜 나머지 과음을 합니다. 거의 쓰러질 뻔하는데 그때 정종이 방원을 얼른 붙잡아서 일으켜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것이 나의 진심이다. 이 말은 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다른 마음도 없다. 오직 너를 돕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훗날 태종이 정종을 평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황은 고금에 만나기 어려운 분이다.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정종의 그런 진심이 이방원에게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상왕이 된 정종은 궁을 떠나 지금의 연세대학교 자리인 인덕궁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재위 기간은 3년에 불과했지만 상왕으로서의 삶은 무려 20년이나 지속됩니다. 사망 2년 전까지도 사냥과 격구를 즐길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가며 특별한 정치적 음모나 복잡한 현실과 연계된 적도 없는 편안한 여생이었죠. 심지어 의례, 진상하는 음식, 의복, 의전까지 왕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20년 동안 왕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어찌 보면 정말 부러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CEO들이 뽑은 가장 닮고 싶은 왕이 정종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죠. 나중에는 정치 집단, 천하의 야심가 태종조차도 그의 유유자적한 삶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재위 기간 중에도 종종 정종과 사냥과 격구를 즐기던 태종은 재위 10년을 넘어서자 이런 횟수가 잦아집니다. 뛰어난 정치가였던 만큼 어려운 정치를 했던 태종도 10년쯤 지나고 보니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걸까요? 큰형님과 유의로 보내는 시간이 늘더니 나중에는 세종에게 양위를 하고 상왕이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결심과 행보에는 정종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 2대왕 정종은 세종 10년 9월 26일 애처가답게 먼저 간 부인의 무덤에 합장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막내 동생의 허수아비 왕으로 재위했지만 그 동생과도 죽는 날까지 우애를 나누었고 아버지를 평생 살뜰히 섬긴 정종. 정치적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으나 조선 국왕으로서는 어찌 보면 유일하게 인간적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더 특별한 인간애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 인물이었다고 하겠습니다.